억울한 이재명 물음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카톡이나 텔레그램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진실을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여론 조작이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했습니다. 양쪽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말실수 하나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요만한 걸 가지고 막 이만하게 만들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뭐 문제가 있어도 노 코멘트, 나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누군가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친구한테 좋은 기사 알리고 거짓말하면은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우리가 세상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카카오톡, 텔레그램방, 댓글,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상대 후보의 잘못을 알리고 왜곡된 정보를 고치자고 했습니다. 사실상 여론 조작, 좌표 찍기를 하라고 지령을 내린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내 쪽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도 크게 다룬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각 언론에서 개사과도 충분히 다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 건가요? 남의 떡이 실제 큰가요? 그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항상 그래요. 저도 기자 생활을 해봤었는데 잘 아시는데 고맙다는 이야기 듣는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 다 항상 이제 그러면 이제 언론 입장에서는 그래 똑같이 욕 먹으니까 내가 공평한가 보다라고 이제 자위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언론에 대한 이런 문제의식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언론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뭐 이 이야기하면 길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지율이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예. 그리고 그게 조금 오래 가지 않습니까? 한 1, 2주 가고 있는데 일단은 중도 확장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지금 좀 하겠다라는 그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략의 어떤 뭐랄까 툴이랄까 어떤 이제 경로로서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많이 했던 민주당이 많이 했던 게 이제 검찰 개혁, 언론 개혁으로 지지층 결집 목소리를 냈었으니까요. 아니 후보자가 윤석열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도 아니 내가 좋은 이야기하는 건 왜 안 다뤄져? 왜 앞뒤 떼고? 그런데 대선 국면, 선거 국면이 되면은 좀 좋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도 있는데 언론 그 입장에서 그 부분까지도 네. 후보자들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들이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선거를 하는 걸 보면 뭐 비슷해요. 그 나라들이라고 해서 좋은 이야기를 전달했냐? 미국은 아니, 엄청 더 심하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만날 이 유튜브에서 욕설하고 예. 선거전을 보면은 막 그냥 난장판이 되잖아요. CNA랑 엄청 근데 싸웠죠. 중요한 것은 후보가 이것도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내가 볼 때는 나를 좀 주목해주고 뭔가 정책적인 이야기들도 부각해달라 이런 예. 주문 차원에서 이런 걸 하는데 왜 중요하냐? 메시지 관리가 중요한 거죠. 이 메시지 관리가 중요하고 이 메시지를 따라서 후보자의 경쟁력이 유발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자기 지지층들은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해요. 이재명 후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층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예.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나 또 보수층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려고 그렇게 또 시도를 할 텐데 중요한 건 이게 M여중이거든요. 바로 여자 중학교가 아니라 예. MZ세대, 여성, 중도층은 이런 말에 반응을 해요. 엉겹게라 해놓고 M여중이 대체 뭐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선풍적인 유행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밀고 계신 것 같아요. 잠깐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 조간이랑 뉴스를 꼼꼼히 보는데 못 봤거든요. 아니 12개 신문에 나왔어요. 12시면 나왔어요. 네네. 아,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조금 더 예. 정교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윤석열 후보는 이거 좀 내용이 설명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이 내용의 타당성의 문제라면 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쑥떡을 보면서 아이고 쑥떡 가지고 요즘 자꾸 쑥떡거려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피스 누나도 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예. 대선판이라는 거는 그런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산 재미없어요. 그 강남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부산을 재미없다 강남을 얘기해. 아이고 부산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왜 이렇게 더 발전 못 시켜요?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더 발전시켜야죠. 이렇게 차라리 이야기를 때문에 그러면서 약간 좀 생산적인 좀 우리가 봐도 이른바 스킬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거고요. 문제가 안 되는 유머 있잖아요. 그거 살짝 이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데 대선 주자쯤 되면 특히 지금 예. 같은 이제 뭐 미디어 환경 그리고 인터넷 환경에서 보면은 저희가 지금 저희 셋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박 앵커나 배 소장한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후보들이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좀 까르르 웃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비언어적인 시그널을 통해 가지고 의사소통이 훨씬 더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해보다는 그리고 눈을 마주치고 있고 그리고 대선 후보 정도 이렇게 만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막 더 잘 들어주려고 그래요. 예. 100 정도 이야기하면 한 200 그렇죠. 정도로 들어주려고 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100을 이야기해도 항상 오해하고 왜곡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건 어느 후보나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식은 항상 가져야 된다는 게 있고. 그리고 뭐 기자들이 사실 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강자에게 권력자에게 칭찬듣는 기사는 사실은 홍보성 기사니까 쓰지 마라. 그렇죠. 비판적 기사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럼요. 기본적으로 강자한테는 약간 뭐 여든 야든 약간은 기울어진 지금 이제 공장이죠. 이재명 후보의 지금 메시지 부분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앞서 말씀하신 뭐 부산은 재미없다, 오피스나 이거는 준비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다가 애드립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위기 이렇게 띄우려고 하다가 나온 것인데 그런 것도 문제인데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오섭 상원 의원 만난 자리에서 가스라테프트 현황 예. 때문에 이게 미국이 용인해가지고 뭐 한국이 이제 일본한테 병합됐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오섭부 상원의원이 잘 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말을 꺼내는 거다. 그럼 이거는 준비된 이야기예요. 애드립이 아니라 누군가하고 참모들하고 이 사람 만날 거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논란은 부분이 일단 다 있었죠. 있는 야당에서 것인 문제 제기를 거죠. 했고. 예. 근데 일단 부분은 말씀하신 잠깐만 잠시만요. 예. 요 말씀 하나 드려야 될 예. 것이 역사나 외교나 이런 부분들은 비전문가예요 말 그대로.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그런 평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게 뭐 말을 잘했다 못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그거는 준비된 거니까 그대로 네. 평가할 수 있는 거고 배도영 말씀하신 건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전반적으로 데잖아요. 보면은 이번 대선이 참 특징적인 것은 역대 다른 대선 본선 후보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분야들 전반적으로 국정감사든지 예산심의를 통해서 다룹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들은 외교나 또는 안보나 국방이나 정보 분야는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발언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일단 정제가 돼야죠. 이 발언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재명 후보에게 최근 야당에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얘기하던 부산 재미없잖아 발언인데요. 지난 13일 부산에서 청년 스타트업 관담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뭐 좀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홀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죠. 예를 들어 부산의 매력을 계속 키운다. 부산의 문화나 또 관광 자원이라는 이거 상당히 우수하잖아요. 예. 일단 말씀하신 대로 표현은 좀 그럴 수 있는데 또 맥락상은 어떻게 보면 또 이해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짧게 먼저 네. 말씀드리면 내용상으로 보면 부산을 왜 비하하겠습니까? 가서 젊은 세대의 마음, 부울경, PK 지역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른바 말의 관성이죠. 그러니까 한마디 몇 마디 더 하다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그러니까 맥락만 따져보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이걸 부각시켜서 날 공격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대선이라는 판은요. 이른바 실수의 여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뭐 달변 가고 하지만 좀 1절만 했으면 좋겠어요. 2절, 3절 가면 실수돼. 예. 뭐 더 보탤 말이 없고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게 스타일의 문제가 박근혜, 문재인 두 사람을 보면은 말이 너무 작다. 적죠. 눌변이다. 근데 지금 이 후보들은 스트롱맨, 홍준표 전 후보까지 예. 포함해가지고 말이 많고 강하고 또 현장 장악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강점이라서 이까지 온 건데,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 현장 장악력과 예. 국민 전체가 보고 있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실은 말도 잘하고 그래서 네. 그 정도 또 네. 후보로도 선출됐지만 또 하다 보면 이런 뭐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도 그리고 나오고 이제 그런 그 게 사람의 있죠. 스타일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거 조금 발생할 것 같다. 양쪽 다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일단 그 전에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혜경 씨가 낙상으로 해서 열상 찢어지는 상처가 나서 응급실에 갔었는데 일부에서는 낙상이 아닌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선대위 측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일 119 신고 전화 녹취록까지 공개했는데 지금 들어볼 텐데 이렇게까지 한 거는 바깥에서 가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재명 선대위의 얘기입니다. 일단 당시 119 신고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네, 여기 양지 금호 인데요. 양지 금호. 동이요? 네네네.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이 토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지금 찢어져가지고 얼굴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네. 아내분이요? 네네네. 예, 토사 광란에다가 얼굴이 찢어졌다. 토사 광란 이제 구토를 해서 네. 토사물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계속 뭐 뉴스로 난 적은 없지만 일부에서 계속 혹시나 낙상이 아니고 다른 걸 상처가 있냐 이런 부분이 계속 있으니까 선대위 측에서는 계속 강력하게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조직적으로 흘리는 것 같다. 추정된다라고 오늘 안민석 의원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근거 없는 추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아닌 김혜경 씨를 폭행했을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예. 거죠. 그렇다면 대선 후보로서의 그 순간 자격이 없어져요. 음. 그런 걸 만약에라도 시도했다면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네거티브죠. 이른바 어디가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 했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 하지만 무엇을 노리고 어떤 시도를 했다라는 것은 대체로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없어야죠. 이거는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인 예.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건 정말 흑색선전이고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중도층을 뒤흔들겠다는 거예요. 뒤흔들어서 이재명 후보 아예 후보 자격이 없고 여성표도 다 줄 필요가 없고 예. MZ세대도 다 분노해야 되고 이런 걸 유발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부정적 의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뭐 드루킹 같은 불법 조직 혹은 선대위 비선 같은 데 이렇게 쫙 유포를 한 거냐. 예. 한국 사람들이 이제 떠들고 찍고 막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해 가지고 뭐 논문 검증이라든지 이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건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과거에 뭐 이분이 뭐 어떻게 뭐 일을 했다 뭐 예명이 뭐였다라는 식에 대해서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 그걸 또 뭐 주로 반대측 지지자들이겠죠. 막 예. 한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때 국민의힘도 우리가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예. 해놓고 그냥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그게 사그러 그러니까 사그러들기 바라기 위해서 물을 한번 뿌리는 거랑 이걸 예를 들어서 막 추적을 했는데 뭐 어디에 있는 뭐 30대 뭐씨 직장인이 뭐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막 찾아가지고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실제 사실- 노리는 효과는 아니, 근데 이걸 이제 빨리 대응할수록 이렇게 프레임에 잠재우는 걸리잖아요. 제가 게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와 관련돼서 논문이나 재산 축적 과정이나 또는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나노하다고 이건 낙상 사고는 허위 정보잖아요. 이거는 엄연한. 예. 그래서 제가 그 언제나 구분을 한 합리적 게 의심의 그거는 정황이 전혀 당연하게 없죠. 하고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분이 예명이 멀었어 뭐 어떻게 했다 그렇죠. 사생활에 대한 그거 한참 돌았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그거는 거죠. 그때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사실은 저절로 막 하고 그래요. 강하게 대응할수록 오히려 프레임이 커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죠. 윤태곤 실장님이 언성을 높이죠. 아니 근데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실제 효과가 무엇일 거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 선대위에서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요.